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오토반입니다. 3월 7일 월요일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하던 주말은 끝이 나고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주말 보내고 나면은 뭐 이번 주 출근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있겠고, 난 너무 행복해,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저는 어 그전에는 주말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아쉽고 정말 안타까웠었던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은 네, 우리 같이 일하고 있는 식구들을 들으면은 저거 미친 거 아니라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겠는데요. 진짜 죄송하지만 저는 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주말에서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내용들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분석도, 그리고 또한 새로운 방향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참 월요일이 기다려지는데요. 월요일 아침은 그렇게도 또 눈이 뜨기가 참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지금 그 어디에요? 꽃보다 청춘의 유준열하고 이렇게 나오는 프로그램 있죠. 친구들이 사막에 가서 하는 이야기 보면은 항상 중간중간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참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는데요. 그만큼 작은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월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지만요. 네, 이내 뭐 한 시간 지나고 나면 지수가 좀 떨어지거나 종목이 안 가거나 하면은 네, 감사한 거 온데간데 찾아 볼 수 없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럴 때도 그럼에도 감사하면서 네, 시작하는 월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또 잊어버렸죠?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잘 기억 안 나는 거 당연한데 느낌은 그래요. 지난주 좋았던 것 같아. 잘 갔던 것 같아. 네, 좋았습니다. 잘 갔었고요. 또한 코스피 외국인들 수급이 진득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 참 헷갈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정말 지금 이제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나라는 생각들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말이 달렸습니다. 달리면 힘이 듭니다. 목이 말라요. 중간에 말이 좀 쉬어가려고 목을 적실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정말 이제는 말이 더 이상 힘들어서 달리지 못하는 상황인지, 과연 이것을 찾아내는 거 쉬울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달리는 말에 내가 올라탔더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가자마자 말이 또 쉬어버리네. 쉬어서 더 힘을 내서 가면 좋겠는데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점. 자, 이 부분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955포인트입니다. 코스피 1900포인트 중반대에 왔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2000포인트다, 2100포인트다 라는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뭐 1980포인트, 2000포인트 한번 시도는 해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2월 중순 때 그런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1980포인트 한번 뭐 노려볼만하다. 그때 지수가 급락하고 있을 때였어요. 반등이 이제 나오는 시점이었는데 지금 보면 그 자리까지 와버렸다라는 거예요. 현재까지 왔던 거 강하다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이 자리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왔느냐, 얼마만큼 강한 힘을 낼 수 있느냐가 네, 더 중요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잘 올라왔다고 무조건 기대감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부분들 좀 따져보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많은 주요 정책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시장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또 더 나올 겁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새로운 호재거리가 아니라 시장은 이미 기대를 하고 있고, 또한 시장은 이미 반영이 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빨리 가려고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애매한 상황에서 뭐하러 빨리 가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좀 애매하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한번 시장을 관망하고 지켜보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겠다라는 점. 자, 지난 4일 국내 시장 보기 전에 3일날 글로벌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금요일 미국 시장 아니에요. 목요일 미국 시장 보고요. 그리고 금요일 우리나라 시장 보고 뒤에 가서 금요일에 미국 시장을 볼 겁니다. 자, 시장 상황 시황의 순서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경제지표 부진에도 주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소폭 상승 마감했다.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확정치 서비스 고용지수 부진에 49.7. 아마 제가 지난주 시황 방송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는 딱 적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다. 절묘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 좋아버리면 금리 인상 시기에 늦출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장의 불확실, 시장이 너무 안 좋다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날 거고요. 또 하나는 너무 좋으면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거. 그냥 어중간하게 적당한 흐름들로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에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강점이었다라는 거. 유럽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의 나타나는 상황이 결국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 좀 반등이 많이 나와줬습니다. 반등이 많이 나와줬는데요. 우선은 지금 하락에 따른 좀 반발 매수세가 나와줬고요. 또 하나 지금 국제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감산이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경기가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타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국제유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유가 워낙에 지금 변동성 크게 가지고 갔었고요. 지수도 유가를 통해서 많이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지난주에는 유가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시장의 지표나 전체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임들이 나타나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 무디스 글로벌 제약산업 전망 하향 조정했다. 헬스케어주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다음날 우리나라 헬스케어 관련주도 조금 약세는 보였어요. 하지만 큰 폭의 하락세는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금요일 국내 증시 코스피는 소폭 하락, 코스닥은 4.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 코스닥이 지난 급락했던 이틀간의 급락을 이제는 다 되돌려주고 다시금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외국인들의 매수세 지난 금요일에도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졌는데요. 힘은 조금 약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저만 느낀 건지 아니면 모든 분들 느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힘이 약해졌는지 아니면 쉬어가는지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쉬어갔다 할 거고요. 여기서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힘이 약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한 거는 뭐냐면 외국인들도 국내에 매수가 들어올 때에 가격적인 매력을 통해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 가격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매수 들어오는 것이 좀 줄어들고 차익 물량이 나갈 수 있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겁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또한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을 보태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 투자자들 잘 이거 안 보는데요. 원달러 환율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원달러 환율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다? 우리나라는 변동 환율제를 쓰고 있다. 원달러 환율 변동은 뭐의 변동을 뜻한다? 시장의 변동성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시장 흐름은 우리나라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당연한 게 되겠죠. 왜? 달러화가 많아지면은 달러화 약세가 나타나고 원화의 강세가 나타난다라는 점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조금 더 들어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강세를 나타낼 수는 있겠죠. 그리고 급격하게 지금 원화의 강세가 빠르게 나타나 버립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루에 10원 막 움직여 버립니다. 며칠간 이렇게 움직여 버려요. 쉽게 빠져나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빠르게 원달러 환율의 강세,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버리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 순간 어떻게 할 것 같아 또? 그리고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갔어요. 뭐 할 것 같아요? 차익 물량 나간다고. 거기다 플러스 공매도라는 부분들까지 있다고.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급격하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꺾여서 내려온다라는 거, 뭐 지금 보면은 이럴 때일수록 원자재에 대한 부담이 큰 업체들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 이러한 자금들이 들어왔다가 급격하게 들어와 버리면 들어왔던 자금들 빠져나가는 상황이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차익 물량들이 나가고 다시 또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물량이 있어야 무엇을 할 수가 있다. 들어와 있는 물량이 있어야 공매도가 나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공매도라는 부분들도 생각하고 가셔야 되는 측면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외국인들의 매수세 비차익 통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비차익 매수세는 좀 약해졌습니다. 거기다 투신권의 매도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졌다. 기관 투자자 차익 물량 나왔다. 연속된 모습이었고요. 또 이번 주 10일 유럽중앙은행 22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 토요일날 전인대가 이제 개막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우치 시대를 끝내고 샤오캉이라고 그래요. 샤오캉. 네, 새우깡 아니에요. 샤오캉. 네, 모든 국민들이 함께 어느 정도 질적 성장을 이루어서 함께 좋은 이러한 것을 꾸려가자라는 취지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봐도 참 좋은 거예요. 그죠? 좋은 거잖아. 야, 모든 국민들 잘 사는 이런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데요. 저는 지난주 있었던 중국 시장의 내용들은 참 모순되는 측면들도 많은 것 같고요. 자신감이 결여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해석하기 따라 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국 시장, 앞으로 중국 시장은요 막장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을 중국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우리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정책 기대 등으로 급등한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모습이다. 당분간 박스권에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라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 우호적으로 바뀌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1200원 부근까지 하락을 하고 있다. 자 보세요. 최근 정책 기대감 급등했다.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네, 요 내용도 뒤에 가면 그대로 적혀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적어놓은 것도 아닌데 뒤에 가면 그대로 적혀 있어요. 봐요. 보는 관점이 똑같다,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관점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최근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좀 생겨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코스피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세를 완전히 돌려 세워준 거는 아니에요. 하락을 좀 많이 하고, 그래, 지난주에 있었던, 수요일이었나요? 급등세 한번 연출해줬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주면 지금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요, 추가적 치고 가지 못하면,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갭은 어떻게 한다고요? 갭은 매꾸로 내려온다고요. 네. 갭은 다시금 내려온다라는 건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1900포인트 초반대까지를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갈 확률도 있다라는 점이에요. 여기서 치고 가면 좋겠죠. 고점들이 낮아지고 있는데 고점을 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느냐, 어떠한 힘을 통해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올라가면 뭐합니까? 그 자리 다시 부러지는 자리인데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되면 너무 초점 두지 마시고 시장의 좀 체질 개선이나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시면은 강하지는 못했어요. 차익 물량도 나오고 조금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기관들의 매도, 투시의 매도가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약해지니까 자연스러운 현상들로 나타났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요 외국인들 매수가 그 전에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만은 매수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또 보합권에 보세요. 2만 주 걸려있어. 저 누구 물량이에요? 자사주 물량입니다. 자사주가 지금 삼성전자에서 계속 외국인들 물량들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르게 해석해 본다 그러면 그런 제가 너무 앞서갈 수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많이 줄어들고 있죠.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은 외국인들 팔고 나가나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목 팔고 나가나요? 외국인들 안 들어오면 곤란한데요?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르게 생각해본다 그러면은 그러한 자금들이 기타 법인에서 잡아주고 있다. 즉 자사주에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것은 삼성전자에서 부정적인 것이 나왔을 때에 주가에 대한 변동성을 좀 적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을 좀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 실적이 좀 좋지 않아요. 실망스러운 매물들 물량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사주에서 물량들이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시장에서 주는 충격은 덜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본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에서 나가는 외국인들 물량들 어차피 나갈 거 나중에 충격을 좀 덜 주고 나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기타 법인에 들어왔던 이러한 물량들 앞으로 지배구조를 위해서 어떻게 이용이 될지, 사실 이용이 돼서는 안 되는 건데 그 전에 그랬던 건지 이용될지 한번 봐야 되겠죠. 왜? 자사주는요, 최대 주주가의 물량들이 아니잖아요. 회사,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주주들까지 함께 봐야 되는 물량들이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었잖아, 지난번에. 자사주 넘길 때. 이번에도 앞으로 이거는 뜨거운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화학 정유업종 비롯해서 차익 물량도 좀 나왔어요. 그나마 철강주들이 가장 좋은 모습이었고 이번에 전인대에서도 과잉 투자가 되었고 지금 생산되고 있는 철강주 쪽 해서 석탄 쪽에서 구조조정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우선 철강주들은 이제 지속적인 강세였고 거기다가 KB금융이나 이런 금융 주들 또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좀 많은 수급이 몰렸었던 상황들이었죠. 초반에 차익 물량도 좀 나왔었고요. 그러다가 회복되면서 하락폭 좀 만회를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까지 시장은요, 뒤로 가면 갈수록 잘 잡아줬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막판을 가면 잘 잡아줬다예요. 잘 잡아줬습니다. 그죠? 올려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요, 초반에 약세의 흐름들이 앞으로 나오는 날짜가 길어지면 많아질수록 시장 이익은 계속해서 줄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함께 느껴왔던 것이 삼성전자에서 저렇게 자사주 물량 들어오잖아요. 2만 주 계속 걸어요. 그런데 물량이 계속 많이 나와버리잖아. 그럼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거 받쳐준다고 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받쳐줬는데에 추가적인 물량이 나오면 밑에서 받아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코스피 특징주 현대상성 결성금 보전 및 재무구조 위에 감자 결정했다라는 거. 코스모와 독일 크로노스와 광석 사유권 MOU 체결, 호텔신라 한호호텔 건립,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 주가 하락에 따른 어느 정도의 가격적인 매력을 통해서 상승이 나왔고요. 호텔신라는 이런 한호호텔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창의공항에 대한 부분들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위치로서는 사실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들이 되겠고요. 면세점에 따른 우려를 통해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부진하면서 떨어진 건 당연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 위치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는 다시금 자리를 잡아줄 수 있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내려오고 난데 다시 한번 상승할 때는 오히려 그땐 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호텔신라 지금 반등 나온다고 해가지고 따라 붙으면 여기서 곧바로 가지 못하고 단기적인 차익 물량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시장도 주춤하고 단기적인 상승도 나왔었기 때문에 물량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조금 떨어져요. 개인 투자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많이 떨어졌다 싶어서 들어왔더니 아이고 내려가네 라는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금 고개를 든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쌍바닥에 그러죠. 네, 쌍바닥이 그럽니다. 올라가면 그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 한번 좀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고 난 뒤에 다시 접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주주 배불리는 천일 고속입니다. 주당 6,000원 현금 배당 결정했다라는 거. 이 배당 많이 주네요. 야, 정말 이 기업 좋네요 라고 할 게 없어요.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높은데 배당을 많이 준다. 지네들 곡간 불리는 겁니다. 자, NC소프트 중국 불소 모바일 출시로 신작 모멘텀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거 외에 금융주들이 또 강세를 나타내 줬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자동차주들이 약세했습니다. 왜? 엔화의 강세 그리고 원화의 약세를 통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자동차주들,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면 올라갔던 이유거리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약세의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막판으로 가면서 현대차가 반등이 나와가지고 보합권이 끝이 났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바람은 현대차 아마 피해가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코스닥에서는요, 이제 제자리까지 다 올려놓아 버렸어요. 이제 제자리에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참 오랜 시간 걸렸죠. 이틀 떨어졌는데 이 자리 올라오기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졌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 되겠죠. 앞으로는요, 아랫부분을 하방을 열어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아무래도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떨어져 있으면 코스피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 해가지고 코스피 더 많이 몰렸었어요. 그런데 코스닥 지금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잖아요. 다시 달고 올라올 건 올라온다고요. 회복될 건 회복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본다 그러면 코스피다 코스닥이다 나눠가지고 무조건 코스피에 우르르르 몰려가고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좀 초점을 두고 보는 것이 중요하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조금 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지금 코스닥을 보는 것처럼 다시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움직임, 뭐 한 가지만 여기에 빨리 가는 거 따라갈 필요는 없겠다라는 점. 자, 시가총액 상정부터 셀트리온 차익 물량 나왔고, 요즘 카카오가 10만원대 회복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코스피를 옮겨간다 했는 동서 좀 주춤했고요. 메디텍스, 코미팜 역시나 바이오 쪽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조금 전체적인 종목들의 다른 모습들을 이제 많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상승했던 것들은 좀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하락했던 것들은 이제 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 매수였고요. 카카오는 매수세가 함께 들어왔다라는 점입니다. 차익 물량들이 초반에 좀 나왔습니다만은 뒤로 가면서 지속적인 강세를 나타내줬다라는 거. 자, 특징주로는 행남자기, 셀루메드, 액면 분할 후 거래 재개혁, 액면 분할, 액면 병합이 있는데요. 액분으로 하면 주식수가 늘어나고 유동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결국 액면 분할할 때는 거의 다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는 많이 생겨납니다. 자, 토비스 세계 최초 공간 터치 공면 디스플레이 장치 특허 취득이다라는 건데요.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지노 모니터용이기 때문에 과거 코텍하고의 경쟁적인 측면이 있고요. 파라다이스나 이제 이러한 카지노 업계에 영향을 또 많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AP위성통신 하락을 했는데요. 공모가보다는 그래도 위에서 끝났습니다. 공모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차익 물량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맹달티 제약산업 생산능력 증설 및 수요 증가로 성장 기대감으로 10% 올라가고, 미스터블루 중국 제약업체 웹툰 콘텐츠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외에 또 한국전자인증 좀 차익 물량이 나오다가 급등해서 마감이 되었던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아모텍입니다. 실적 발표 나오고 4분기 예상보다 좀 부진했다라는 실적 때문에 주춤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날 양봉에서 음봉에서 양봉이 전환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한국길드, 삼성페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약 쪽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금융주 좋다고 또 금융주 우르르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냥 한국길드 보시고 한국길드 잘 잡아놓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종합지수 다우산업은 0.37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고용지표 호조, 국제유가 상승, 원자재 에너지 업종 지수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반등 마감을 했습니다. 2월 실업률 4.9% 8년 만에 최저치 기유자였으나 평균 임금은 예상치를 하회하며 감소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은 그 누구 하나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 꺼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자, 1월 무역수지 달러 강세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적자폭 5개월 만에 최대치, 국제유가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 지난주는요 주간별로 지수도 많이 올라갔고요, 국제유가도 많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주도 이란발 훈풍이 분다 해가지고 조선주도 좀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뭐 쿠웨이트발 건설 쪽도 있을 거고, 이러한 이슈들 또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포인트, 이번 주의 시장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과 투신의 수급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와 투신에서 지속적인 차익 물량 또 이어지는 포인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목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올라온 곳에서 차익 물량 나가고 떨어진 것도 중심으로 또 들어오는 모습. 글로벌 정책이 홍수입니다. 글로벌 정책,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지금 막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잖아요. 부양책에 대한 것들. 네. 물이 없으면은 또 문제지만 물이 너무 많으면 또 문제예요. 먹을 수 있는 물이 필요하다고요. 홍수가 나면요, 물이 좋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물이 반대로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요, 위협을 한다라는 겁니다. 단기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축소입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상승에 따른 좀 부담감은 생길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 원달러 환율 변동성, 글로벌의 변동성이 있고요. 이런 원달러 환율 변동성에 따라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나 줄 겁니다. 중국 주식시장의 반응입니다. 참 중요할 것 같아요. 한편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안정적인 성장을 이야기한다. 중국이 안정적인 성장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마음대로 이제 가지 않았을 때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장은 지금 부양책에 대한 약발은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목표치를 얼만큼 했었어요? 6.5에서 7%입니다. 이제까지 뭐 7%가 무너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구간을 정했잖아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뭐 8.5다, 얼마다 10%다라는 걸 확 집어서 말했는데 6.5%, 7%, 7%는 아쉽고, 그러려니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런 구간을 설정했다라는 거거든요. 또 다르게 본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한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지금 뭐 앞으로 시장, 앞으로 중국은 고속 성장이 이제 끝났고요, 좀 이제 중속 성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중속 성장인데, 이런 중국에 대한 기대가 많이 걸었던 우리나라나 해외, 분명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한 이걸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그러니까 부양책이 있을 것이다. 미국, 중국이 부진하면은 당연히 위안화의 절하 때문에 미국도 금리 인상 시기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좋은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 참고하고, 오늘 여기까지 시황방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